내가 대신 나가. 면사포 쓰면 몰라. 결혼식만 넘기자. 엄마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 담긴 건 애원이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한서윤은 현관문을 열고 들어선 순간부터 뭔가 잘못됐다는 걸 직감했죠. 거실 불은 꺼져 있었고 식탁 앞에 무릎 꿇은 엄마와 눈이 퉁퉁 부은 동생 세진이 보였거든요. 무슨 소리예요? 서윤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손에 들고 있던 편의점 도시락 봉지가 바닥에 떨어졌고 국물이 새어나왔지만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엄마 정미라는 서윤의 다리를 붙잡으며 울부짖었어요. 세진이가 도망갔어. 내일이 결혼식인데 예단 1억은 이미 다 썼고 계약서에 위약금 2억이라고 박혀 있다고. 서윤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천천히 뒤로 물러서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에요? 세진이 소파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쳤어요. 언니라면 이해해줄 줄 알았어. 나 정말 못 가. 그 남자 막노동꾼이잖아. 내 인생 망치고 싶지 않아. 서윤은 웃음이 나올 뻔했어요. 아니, 실제로 허탈한 웃음이 새어나왔죠. 그녀는 벽에 등을 기댄 채 천천히 주저앉았습니다. 동생 결혼식 대신 나가라는 게 진심이에요? 지금? 한서윤, 27살. 인천 남동공단 한 구석, 2교대로 돌아가는 전자부품 공장의 계약직 품질 검사원이었어요. 새벽 6시에 출근해서 저녁 8시에 퇴근하는 게 일상이었고 주말 특근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였죠. 월급은 세후 220만 원. 여기서 엄마 생활비 80만 원, 세진 월세 50만 원, 카드값 30만 원을 빼고 나면 손에 쥐어지는 건 고작 60만 원 남짓이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였어요. 아빠가 세상을 떠나고 엄마는 이제 내가 언니니까 책임져야 한다는 말과 함께 서윤을 학교에서 데려왔죠. 15살 소녀에게 주어진 건 검정고시, 교재 한 권과 동네 슈퍼 계산대였습니다. 세진은 그때 초등학교 5학년이었고 엄마는 얘는 공부 잘하니까 대학까지 보내야 한다며 서윤의 손에서 학교를 빼앗아 갔어요. 그 뒤로 12년. 서윤은 공장, 편의점, 주유소, 식당홀을 전전하며 집안의 생계를 떠맡았어요. 엄마는 반찬 가게를 운영한다고 했지만 실제로는 도박과 사채로 빚을 불려왔죠. 세진은 인플루언서 될 거야라며 명품 가방과 강남 카페 인증샷에 집착했고 그 카드값은 고스란히 서윤의 몫이었습니다. 이번 달만 넘기면 괜찮아질 거야. 서윤이 스스로에게 되뇌던 주문이었어요. 하지만 이번 달은 절대 끝나지 않았죠. 엄마의 빚은 늘어났고 세진의 요구는 점점 더 커졌으니까요. 그리고 오늘 서윤은 자신이 감당해야 할 이번 달이 결혼식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언니, 제발. 나 진짜 못해. 손에 굳은 살 박힌 남자랑 어떻게 살아? 세진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진심 어린 후회나 미안함 같은 건 없었어요. 오히려 서윤이 당연히 대신 나서줄 거라는 기대감이 묻어 있었죠. 엄마가 서윤의 무릎 앞으로 기어왔어요. 주름진 손으로 딸의 손목을 움켜쥐며 울먹였습니다. 서윤아, 엄마 좀 살려라. 2억을 어떻게 갚아? 우리 다 죽는 거야. 넌 원래 이런 것도 잘 참잖아. 응, 내가 해줘.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그녀는 엄마의 손을 뿌리치고 일어서려 했지만 다리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죠. 안 돼요.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에요? 가족이잖아. 엄마의 목소리가 거실을 울렸어요. 그 말 한마디에 서윤의 등줄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가족. 그 단어는 언제나 서윤을 붙잡는 올감이었어요.
거부할 수 없는 주문이자 모든 착취를 정당화하는 마법 같은 말이었죠. 세진이 서윤 앞에 무릎 꿇으며 손을 모았어요. 언니, 한 번만, 딱 한 번만 해줘. 결혼식만 넘기면 내가 나중에 다 갚을게. 진짜야.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어 세진을 바라봤어요. 눈물로 범벅이 된 동생의 얼굴에는 최신형 아이폰과 50만 원짜리 명품 귀걸이가 함께 있었습니다. 그녀는 피식 웃음이 나왔어요. 나중에 갚는다고? 넌 지금까지 뭘 갚아본 적 있어? 세진의 표정이 굳었어요. 엄마가 다시 끼어들었죠. 야, 한서윤. 내가 지금 동생한테 그렇게 나오는 거야? 내가 언니잖아. 서윤은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그녀는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머릿속에서 지난 12년이 빠르게 스쳐 지나갔죠. 학교 대신 계산대, 친구들 대신 야근, 꿈 대신 월급 명세서. 그리고 지금 자기 인생 대신 동생의 결혼식. 신랑은 뭐라고 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작고 떨렸어요. 엄마가 대답했습니다. 윤도현이라고. 막노동하는 애야. 말이 없대. 면사포 쓰고 가만히 있으면 몰라. 얼굴도 비슷하잖아, 너네. 서윤은 거울 속 자신을 떠올렸어요. 세진과 닮았다는 말은 어릴 때부터 들어왔죠. 하지만 세진은 피부 관리와 네일아트에 돈을 쏟아부었고 서윤은 핸드크림조차 사치였으니까요. 내일이요? 응. 내일 오후 2시. 서울 구로구 웨딩홀. 서윤은 천천히 숨을 들이마셨어요. 폐 깊숙한 곳까지 공기가 차가웠습니다. 그녀는 눈을 뜨고 엄마와 세진을 번갈아 봤죠. 이 사람들은 자신을 사랑한 적이 있을까? 아니면 처음부터 쓸모 있는 도구로만 봤던 걸까? 새벽 3시. 서윤은 좁은 원룸 창가에 앉아 있었어요. 불 꺼진 거리를 내려다보며 휴대폰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통장 잔액은 72만 원. 이번 달 월세는 아직 내지 못했고 카드 결제일은 일주일 뒤였습니다. 도망치고 싶었어요. 짐 싸서 기차 타고 아무도 모르는 도시로 가버리고 싶었죠. 하지만 서윤은 알고 있었어요. 자신은 절대 그럴 수 없다는 걸. 왜냐하면 그녀는 착한 딸이었고 책임감 있는 언니였으니까요. 그리고 무엇보다 2억이라는 빚이 엄마에게 쏟아지는 걸 눈뜨고 볼 수 없었으니까. 휴대폰이 울렸어요. 엄마였습니다. 내일 10시까지 와. 헤어하고 드레스 맞춰야 해. 서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화면을 꺼버렸죠. 그녀는 무릎을 끌어안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멀리 공장 지대의 불빛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이번만 넘기면 괜찮아지겠지. 그녀는 또다시 그 주문을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이번엔 목소리가 너무 작아서 자기 귀에도 잘 들리지 않았습니다. 한서윤은 몰랐어요. 내일 면사포 너머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사람이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을 거라는 사실도.
면사포 뒤에 신부. 웨딩홀 대기실 거울 앞에서 서유는 자신의 얼굴을 알아볼 수 없었어요. 하얀 면사포가 얼굴을 덮고 있었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발라준 두꺼운 파운데이션 아래로 본래의 피부색은 사라져 있었죠. 드레스는 세진 치수에 맞춰져 있어서 허리 부분이 헐렁했고 뒤에서 안전핀으로 급하게 여며놓은 상태였습니다. 언니, 고마워. 진짜. 미안해. 세진은 대기실 구석에 서서 그렇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녀의 손은 이미 최신형 카메라를 만지작거리고 있었죠. 이 드레스 각도 좋다 같은 중얼거림이 새어나왔습니다. 서유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거울 속 낯선 여자를 바라봤죠. 이게 정말 나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엄마가 다가와 서윤의 어깨를 꽉 붙잡았어요. 절대 면사포 벗으면 안 돼. 알았지? 패백 때까지 버텨. 그럼 끝이야. 서윤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어요. 하지만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미 선택의 여지는 없었으니까요. 웨딩 마치가 울려 퍼졌어요. 서윤은 부케를 꽉 쥐고 버질로드 입구에 섰습니다. 양쪽으로 늘어선 하객들의 시선이 느껴졌죠. 누군가는 신부 예쁘다고 속삭였고 누군가는 휴대폰을 들어 사진을 찍었어요. 서윤의 심장이 터질 듯 뛰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내디딜 때마다 드레스 속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면사포 너머로 앞쪽 재단이 흐릿하게 보였고 거기 서 있는 남자의 윤곽이 점점 선명해졌죠. 윤도현. 그는 검은색 정장을 입고 있었어요. 키는 180cm 정도, 어깨가 넓고 허리는 좁았습니다. 세진이 막노동꾼이라고 했던 말과 달리 정장은 깔끔하게 다려져 있었고 구두도 반짝였어요. 하지만 서윤의 시선을 사로잡은 건 그의 손이었습니다. 굵은 손가락, 손등에 얕은 흉터 자국, 손톱 밑에 완전히 지워지지 않은 먼지. 일하는 사람의 손이었어요. 서윤이 제단 앞에 섰을 때 도연이 그녀를 향해 손을 내밀었습니다. 서윤은 떨리는 손으로 그 손을 잡았어요. 그 순간이었죠. 도연의 손이 미세하게 굳었어요. 그는 서윤의 손을 잡은 채 잠깐 멈칫했습니다. 1초, 아니 2초 정도였을까요? 그의 눈빛이 면사포 너머 서윤의 얼굴을 훑쳤고 미간이 살짝 좁혀졌어요. 서윤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습니다. 들켰나? 하는 생각이 스쳤죠. 하지만 도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저 그녀의 손을 가볍게 잡고 사회자의 멘트에 맞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신랑 윤도현 씨, 이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예. 도연의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어요. 감정의 기복이 없었죠. 신부 한세진 씨, 이 남자를 남편으로 맞이하시겠습니까? 서윤은 숨을 참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예. 면사포 아래로 눈물이 흘러내렸어요. 하지만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했죠. 하객들은 박수를 쳤고 카메라 플래시가 터졌습니다. 서윤은 생각했어요. 이게 결혼식이구나. 식은 형식적으로 끝났어요. 패백도 기념 촬영도 모든 게 기계적으로 진행됐죠. 도연은 말이 없었고 서윤은 면사포를 벗지 않았습니다. 하객들은 떠들썩하게 식사를 하고 돌아갔어요. 그리고 오후 5시 서윤은 도연의 낡은 아반떼 조수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차는 서울 외곽 방향으로 달리고 있었고 창밖으로 익숙한 강남 빌딩들이 점점 멀어졌어요. 도연은 운전대를 잡은 채 한마디도 하지 않았어요. 그의 옆 얼굴은 무표정했고 턱선이 단단하게 굳어 있었죠. 서윤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어요. 어디로 가는 거예요? 집.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서윤은 더 이상 묻지 않았어요. 그저 손가락을 꼬며 무릎 위에 올려놓았죠.
30분쯤 지났을까요? 차는 낡은 주택가로 들어섰어요. 좁은 골목길, 빨래가 늘어진 다세대 주택들, 곳곳에 쌓인 재활용 쓰레기. 서울 외곽의 전형적인 서민 동네였죠. 차가 멈췄어요. 도연이 시동을 끄고 내렸습니다. 내려요. 서유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어요. 드레스 자락이 바닥에 끌렸고 하이힐이 아스팔트에 걸렸죠. 도연은 그녀를 기다리지 않고 앞서 걸어갔습니다. 건물은 3층짜리 다세대였어요. 페인트가 벗겨진 외벽, 삐걱거리는 철계단. 도연은 3층 끝 집문을 열었습니다. 들어와요. 옥탑방이었어요. 문을 열자마자 비좁은 현관이 나왔고 신발을 벗으면 바로 거실 겸 주방이었죠. 방 하나, 화장실 하나. 평수로 따지면 10평도 안 될 것 같았어요. 하지만 서윤이 놀란 건 따로 있었습니다. 깨끗했어요. 낡았지만 정돈돼 있었고 곳곳에 최근 수리한 흔적이 보였죠. 벽지는 새로 바른 것 같았고 싱크대 수전도 반짝였어요. 창문 옆에는 작은 화분이 놓여 있었고 책상 위에는 공구함과 노트가 가지런히 정리돼 있었습니다. 도연이 정장 재킷을 벗으며 말했어요. 씻을래요? 화장실 왼쪽. 서유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드레스를 질질 끌며 화장실로 들어갔습니다. 거울 앞에 서자 면사포를 쓴 자신의 모습이 보였죠. 그녀는 천천히 면사포를 벗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당신. 도연이 서 있었어요. 그는 면사포를 벗은 서윤을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차갑고 단호했어요. 한세진 아니죠. 서윤의 온몸이 얼어붙었어요. 그녀는 면사포를 손에 쥔 채 도연을 올려다봤습니다. 변명이 떠오르지 않았죠. 아니, 변명할 필요도 없었어요. 이미 들켰으니까. 죄송해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연은 팔짱을 낀 채 문틀에 기댔습니다. 누구예요? 한서윤이요. 세진이 언니. 언니가 동생 대신 결혼식에.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눈물이 뚝뚝 떨어졌습니다. 세진이가 도망갔어요. 예단은 이미 다 썼고 위약금이 2억이래요. 엄마가 저보고 대신 나가라고. 도연은 한동안 말이 없었어요. 그는 서윤을 내려다보다가 피식 웃음을 흘렸습니다. 비웃음 같기도 했고 허탈한 웃음 같기도 했죠. 대단한 가족이네요. 서윤은 얼굴을 들 수 없었어요. 그녀는 드레스 자락을 꽉 쥐며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제가 어떻게든 책임질게요. 이혼하고 위약금도 제가. 위약금? 뭘로? 도연의 목소리가 냉정하게 끊었어요. 서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맞는 말이었죠. 그녀에게는 아무것도 없었으니까. 도연이 한숨을 쉬며 거실로 돌아갔어요. 서윤은 화장실에 남아 거울을 붙잡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것 같았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서윤은 화장실에서 나왔어요. 메이크업을 지우고 드레스 대신 도연이 건네준 트레이닝복을 입었죠. 옷이 너무 커서 소매를 여러 번 걷어 올려야 했습니다. 거실에서 도연은 식탁에 앉아 있었어요. 앞에는 서류 몇 장과 계산기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는 서윤을 보더니 맞은편 의자를 턱으로 가리켰어요. 앉아요. 서윤은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도연이 서류를 밀어냈습니다. 계약서예요. 읽어보세요. 서윤은 서류를 들여다봤어요. 거기에는 혼인계약, 예단 1억, 위약금 2억 같은 단어들이 빼곡했죠. 도연이 말했어요. 지금 이혼하면 당신이 다 뒤집어 쓰게 돼요. 사기 결혼, 계약 위반, 위약금까지. 당신 가족이 돈 없으면 결국 당신한테 쏟아져요. 서윤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도연은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반대로 결혼 유지하면 법적으로는 문제 없어요. 계약서에 신부 측이라고만 적혀 있지 이름까지 박혀 있진 않거든요. 서유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자는 거예요? 도연이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결혼은 유지해요. 대신 계약처럼 지내자고요. 당신은 당신 인생 살고 나는 내 인생 살고 서류상 부부일 뿐이에요. 서유는 숨이 막혔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요? 왜 저한테 그렇게까지 해주세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의 눈빛이 창밖 어둠을 향했죠. 저도 도망치고 싶었던 적 있어요. 그런데 도망칠 데가 없더라고요. 그의 목소리는 낮고 잠잠했어요. 서유는 그 말의 의미를 정확히 알 수 없었지만 왠지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도연이 일어서며 말했어요. 방은 당신이 써요. 나는 거실에서 잘게요. 아니에요, 제가. 됐어요. 이미 정리했어요. 도연은 거실 구석에 깔아놓은 이불을 가리켰어요. 서유는 더 이상 반박하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 서유는 좁은 방 안에 누워 있었어요. 천장에는 작은 금 자국이 있었고 창문 밖으로 빗소리가 들렸습니다. 언제부터 비가 내렸는지 몰랐어요. 거실에서는 도연의 숨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어요. 그는 등을 돌린 채 잠든 것 같았죠. 서유는 이불을 끌어안으며 눈물을 흘렸어요. 소리 내지 않으려고 입을 손으로 막았습니다. 또 버티면 되겠지.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이번엔 자기 인생이 아니라 타인의 인생 속에 끼어든 거였으니까. 서유는 휴대폰을 꺼내 엄마의 메시지를 확인했어요. 잘했어. 이제 좀 살 것 같다. 세진이도 고맙대. 그녀는 화면을 껐어요. 그리고 베개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비는 새벽까지 내렸어요. 서유는 그날 밤 꿈을 꾸지 않았습니다. 아침 햇살이 창문 틈으로 비집고 들어왔어요. 서유는 낯선 천장을 보며 눈을 떴습니다. 순간 여기가 어디지?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리고 곧 어젯밤의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왔어요. 면사포, 결혼식, 도연의 차가운 눈빛. 그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켰어요. 방문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문을 열자 거실은 텅 비어 있었어요. 도연이 깔아뒀던 이불은 이미 개켜져 구석에 놓여 있었고 식탁 위에는 메모지 한 장이 있었죠. 아침 냉장고에 있어요. 데워 드세요. 짧고 간결한 글씨체였어요. 서유는 메모지를 손에 쥔 채 냉장고를 열었습니다. 안에는 김치찌개 한 냄비와 밥 한 공기가 랩으로 씌워져 있었어요. 언제 만든 걸까요? 서유는 가스레인지에 불을 켜며 생각했어요. 도연은 새벽 몇 시에 일어났을까? 왜 이런 걸 해뒀을까? 찌개를 데우는 동안 서유는 창밖을 내다봤어요. 좁은 골목길, 빨래를 널고 있는 아주머니, 등교하는 아이들. 평범한 아침 풍경이었죠.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오전 10시쯤이었을까요? 서유는 설거지를 마치고 방으로 돌아왔어요. 휴대폰을 집어 들려는 순간 알림음이 울렸습니다. 국민은행 윤도현님으로부터 300억 원이 입금되었습니다. 서윤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는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0의 개수를 세어봤죠. 300억? 아니, 30억. 300억 원.
서윤의 손에서 휴대폰이 떨어질 뻔했어요. 그녀는 황급히 핸드폰을 붙잡고 화면을 확대했습니다. 분명했어요. 입금자 윤도현, 금액 300억 원. 심장이 터질 듯 뛰었어요. 손이 떨려서 휴대폰을 제대로 잡을 수가 없었죠. 서윤은 주저앉아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지? 잘못 보낸 걸까? 아니면 사기? 해킹? 서윤은 서둘러 은행 앱에 접속했어요. 거래 내역을 확인했죠. 틀림없었습니다. 오전 6시 23분 윤도현 계좌에서 한서윤 계좌로 300억 원 이체. 그녀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졌어요. 오후 5시 서윤은 하루 종일 집 안을 서성였어요. 도연에게 전화를 걸까 말까 수십 번 고민했지만 결국 누르지 못했죠.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으니까요. 30억을 그냥 보냈다고? 말이 안 됐어요. 세진이 막노동꾼이라고 했던 남자가, 옥탑방에 사는 남자가 어떻게 30억을 가지고 있을까요? 서윤은 거실 창문 앞에 앉아 골목길을 내려다봤어요. 해가 기울고 있었고 골목에는 퇴근하는 사람들이 하나둘 나타나기 시작했죠. 그때였어요. 낡은 아반떼가 골목 어귀에 섰습니다. 도연이 내렸어요. 그는 작업복 차림이었고 어깨에는 먼지가 묻어 있었죠. 그는 고개를 들어 3층 창문을 올려다봤고 서윤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서윤은 황급히 현관문을 열었어요. 도연이 계단을 올라왔어요. 서윤은 문 앞에 서서 그를 기다렸죠. 그가 문을 열고 들어서자 서윤이 휴대폰을 내밀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도연은 신발을 벗으며 화면을 흘끗 봤어요. 그리고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장보라고. 네. 서윤은 귀를 의심했어요. 도연이 냉장고 문을 열며 말을 이었습니다. 장보고 필요한 거 사고. 그렇게 쓰라고요. 30억을. 장보라고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은 냉장고에서 생수를 꺼내 마시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미쳤어요? 서윤이 소리쳤어요. 도연은 생수병을 내려놓고 그녀를 바라봤습니다. 그의 눈빛은 여전히 차분했어요. 미친 게 아니에요. 도망치고 싶을 때 도망칠 수 있는 안전장치예요. 무슨 소리예요? 도연이 식탁 의자를 빼며 앉았어요. 그는 서윤에게도 앉으라는 듯 맞은편 의자를 가리켰죠. 앉아요. 설명할게요. 서윤은 다리가 풀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도연이 말을 이어갔습니다. 어제 당신 얘기 들었잖아요. 엄마, 동생, 빚. 당신은 평생 그 사람들 때문에 도망치지 못했겠죠. 서윤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도연의 말은 정확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또 찾아와요. 돈 있다는 소리 들으면 더 심하게. 그래서요? 그래서 당신한테 힘을 준 거예요. 30억 있으면 이혼하든 도망가든 뭐든 할 수 있잖아요.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왜 그렇게까지 해요? 저 어제 처음 본 사람이잖아요. 도연이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창밖을 보며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도망치고 싶었어요. 근데 갈 데가 없더라고요. 돈도 없고 방법도 없고 그냥 버티는 수밖에. 그의 목소리는 낮고 무겁게 가라앉았어요. 서윤은 그를 바라봤죠. 도연은 계속 말했습니다. 당신은 그렇게 살지 마요. 선택할 권리는 있어야 하니까.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떨어졌어요. 그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한 가지 조건 있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었죠. 가족에게는 절대 말하지 마요. 절대. 그의 눈빛은 단호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밤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도연은 말이 없었지만 행동으로 배려했습니다. 낡은 싱크대 수전을 새 걸로 바꿔놨고 화장실 타일 금강곳을 메웠어요. 서윤이 설거지할 때면 고무장갑과 핸드크림을 슬쩍 식탁에 올려뒀죠. 왜 이런 거 사줘요? 서윤이 물었을 때 도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어요. 손 거칠어 보여서요. 그 한마디에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습니다. 평생 아무도 신경 쓰지 않았던 그녀의 손을 도연은 봐줬던 거예요. 어느 날 저녁, 서윤은 저녁을 차려놨어요. 김치찌개, 계란말이, 시금치 나물. 도연이 퇴근해서 들어서자 식탁을 보고 잠시 멈췄습니다. 이거 당신이 만든 거예요? 네. 먹어봐요. 맛없으면 말하고요. 도연은 조심스럽게 수저를 들었어요. 한 숟가락 떠서 입에 넣었죠. 그리고 얼굴이 미세하게 풀렸습니다. 맛있어요. 진짜요? 네. 짧은 대화였지만 서윤은 왠지 기분이 좋아졌어요. 도연은 묵묵히 밥을 먹었고 서윤은 그 모습을 지켜봤죠. 이상하다. 서윤은 생각했어요. 계약 관계라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이렇게 마음이 따뜻해질까요? 균열은 예고 없이 찾아왔어요. 어느 날 오후 서윤이 장을 보고 집에 돌아왔을 때였습니다. 현관문이 살짝 열려 있었어요. 도현 씨가 일찍 들어왔나? 서윤은 문을 밀고 들어섰어요. 그런데 거실에는 도연이 아니라 동생 세진이 서 있었습니다. 언니. 세진의 목소리는 차가웠어요. 서윤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죠. 세진아, 너 어떡해. 비밀번호 엄마한테 들었어. 언니 생일이잖아. 세진은 손에 서윤의 휴대폰을 들고 있었어요. 화면에는 은행 앱이 켜져 있었죠. 서윤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너, 그거, 30억. 세진이 끊어 말했어요. 그녀의 눈빛은 믿기지 않는다는 듯 흔들렸습니다. 언니, 30억이 있었어? 막노동꾼이라며? 옥탑방이라며? 세진아, 이건 일부러 그랬지?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그녀는 휴대폰을 식탁에 내던지며 소리쳤습니다. 언니가 날 밀어내고 부자 남자 차지한 거잖아. 그렇게 계획한 거지. 아니야.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30억이 갑자기 어디서 나와? 하루아침에. 서윤은 말문이 막혔어요. 도현과의 약속 때문에 진실을 말할 수 없었죠. 세진은 그 침묵을 인정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역시 그랬네. 언니 진짜 비열해. 세진은 가방을 집어들고 돌아섰어요. 서윤이 그녀의 팔을 잡았습니다. 세진아, 오해야. 제발 엄마한테는 말하지 마. 왜? 들키기 싫어서? 세진이 팔을 뿌리쳤어요. 그녀는 문을 열며 차갑게 말했습니다. 언니, 나 절대 가만 안 있을 거야. 문이 쾅 닫혔어요. 서윤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손이 떨렸고 숨이 가빴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기분이었죠. 끝이다. 세진이 엄마한테 말하면 엄마가 찾아올 거예요. 30억을 요구할 거고 서윤은 거부할 수 없을 거예요. 평생 그래왔으니까. 서윤은 휴대폰을 집어들었어요. 도연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린 뒤 도연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여보세요? 도연 씨.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도연이 순간 긴장한 게 느껴졌습니다. 무슨 일이에요? 세진이가. 휴대폰 봤어요. 통장 잔액. 전화 너머로 침묵이 흘렀어요. 도연이 짧게 한숨을 쉬었습니다. 집에 있어요. 금방 갈게요. 전화가 끊겼어요. 서윤은 휴대폰을 떨어뜨리고 무릎을 끌어안았습니다.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어요. 또
망쳤다. 30분 뒤 도연이 돌아왔어요. 그는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서윤을 봤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울고 있는 그녀를. 도연은 가방을 내려놓고 그녀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괜찮아요. 괜찮을 리 없잖아요. 서윤이 울먹이며 말했어요. 도연은 그녀의 어깨에 손을 올렸습니다. 내가 처리할게요. 어떻게요? 세진이가 엄마한테 말하면. 말하기 전에 막으면 돼요.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서윤이 고개를 들어 그를 봤습니다. 도연은 그녀를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어요. 당신 가족, 제가 만날게요. 직접. 안 돼요. 위험해요. 엄마는. 알아요. 그래도 해야 해요. 도연은 일어서며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는 무언가를 검색하더니 서윤에게 물었습니다. 신림역 앞 카페는 한산했어요. 오후 2시 점심시간이 막 끝난 시각이었죠. 창가 자리에 앉은 도연은 아메리카노를 앞에 두고 시계를 봤습니다. 서윤은 그의 맞은편에 앉아 손가락을 꼬고 있었어요. 정말 괜찮을까요? 서윤의 목소리는 떨렸어요. 도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있잖아요. 그 말에 서윤은 조금 안심했지만 가슴속 불안은 사라지지 않았어요. 엄마를 마주한다는 게 여전히 무서웠으니까요. 카페 문이 열렸어요. 엄마 정미란이 들어섰습니다. 그 뒤로 세진도 따라왔죠. 엄마는 서윤을 보자마자 얼굴을 찌푸렸어요. 여기서 뭐 하는 거야? 서윤은 입을 열려다 말았어요. 도연이 먼저 일어서며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윤도연입니다. 엄마는 도연을 위아래로 훑어봤어요. 작업복 차림, 굳은 손, 평범한 얼굴. 그녀의 눈빛에 실망이 스쳤습니다. 앉으세요. 도연이 의자를 권했어요. 엄마와 세진은 서윤 맞은편에 앉았죠. 세진은 서윤을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언니, 설명 좀 해봐. 30억이 어디서 났는지. 엄마의 눈이 번쩍 뜨였어요. 30억? 뭐가 30억? 세진이 휴대폰을 꺼내 화면을 엄마에게 보여줬어요. 은행 계좌 캡처 사진이었죠. 엄마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이게 진짜야? 서윤은 고개를 숙였어요. 도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제 돈입니다. 엄마가 도연을 쏘아봤어요. 막노동꾼이 무슨 돈이 30억씩이나 있어? 그건 제 개인 사정입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엄마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개인 사정? 이제 부부잖아. 부부 재산은 공동이야. 법적으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혼인 전 재산은 개인 소유예요. 도연이 가방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그는 테이블 위에 펼쳐놨습니다. 재산분할 관련 법 조항, 혼인신고 날짜, 계좌 개설 날짜.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럼 뭐 어쩌라고? 우리 딸 속인 거잖아. 속인 건 누구죠?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그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한세진 씨가 도망가서 한서윤 씨가 대신 결혼식에 나갔어요. 이게 사기 아닌가요? 세진이 벌떡 일어섰어요. 그건 어쩔 수 없었어. 위약금 2억을 어떻게 갚아? 그래서 언니를 희생시킨 거예요? 도연의 말에 세진이 말문이 막혔어요. 엄마가 끼어들었습니다. 가족끼리 도우면서 사는 게 당연한 거 아냐? 언니가 동생 좀 도와주면 어째? 30억까지요? 도연이 반문했어요. 엄마는 잠시 멈칫했지만 곧 뻔뻔하게 말했습니다. 있으면서 왜 못 줘? 가족인데. 서윤의 주먹이 떨렸어요.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참았죠. 도연이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았습니다. 따뜻한 온기가 전해졌어요. 도연이 말했어요. 제가 한서윤 씨한테 준 돈은
도망칠 자유예요. 당신들한테 주라고 준 게 아니에요. 엄마의 얼굴이 붉어졌어요. 뭐, 도망칠 자유.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네. 서윤아. 엄마가 서윤을 향해 소리쳤어요. 너 정신 차려. 이 남자가 너 꼬드겨서 우리한테 등 돌리게 만드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들었어요. 엄마의 얼굴이 보였죠. 주름진 이마, 환한 눈빛, 떨리는 입술. 평생 두려워했던 얼굴이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랐습니다. 엄마. 서윤의 목소리가 나왔어요. 작지만 또렷했죠. 나. 중학교 때부터 번 돈 다 집에 줬어요. 12년 동안. 그래서 그게 자식 도리 아냐? 세진이 학원비, 명품 가방, 강남 카페. 다 내가 벌었어요. 서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하지만 멈추지 않았습니다. 엄마 빚도 6번 갚았어요. 그런데 계속 늘어났죠. 도박장에서 엄마의 얼굴이 굳었어요. 너 지금 엄마한테, 나한테 남은 게 뭐가 있어요? 서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학교도 못 갔고, 친구도 없고, 꿈도 없어요. 다 포기하고 일만 했어요. 그런데도 모자라요? 야, 한서윤. 엄마가 테이블을 탁 쳤어요. 카페 안 사람들이 돌아봤죠. 엄마는 낮은 목소리로 으르렁댔습니다. 그래도 가족이잖아. 가족은 서로 도와야 하는 거야. 서윤은 고개를 저었어요. 그건 도움이 아니에요. 착취예요. 그 말에 카페 안이 조용해졌어요. 엄마는 멍한 얼굴로 서윤을 바라봤습니다. 세진은 입술을 깨물었죠. 도연이 가방에서 또 다른 서류를 꺼냈어요. 그는 천천히 테이블 위에 펼쳐놨습니다. 이게 뭐야? 엄마가 물었어요. 도연이 대답했습니다. 정밀한 시명의 사채 내역이에요. 지난 3년간 총 1억 2천만 원. 엄마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리고 이건 한세진 씨 카드 사용 내역이에요. 작년 한 해만 2,800만 원. 세진이 입을 벌렸어요. 이건 어떻게 공개된 정보예요. 법원 등기부, 신용정보, 금융거래 내역. 도연은 차분하게 설명했어요. 그는 다음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리고 이건 한서윤 씨가 지난 12년간 가족에게 송금한 내역이에요. 총 2억 3천만 원. 서윤도 놀라 도연을 봤어요. 도연이 그녀를 향해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정리해뒀어요. 엄마는 서류를 노려봤어요. 숫자가 명확했죠. 거짓말할 수 없었습니다. 지금까지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용서됐어요. 도연의 목소리가 차갑게 가라앉았어요. 하지만 지금부터는 법의 문제입니다. 엄마가 벌떡 일어섰어요. 뭐, 법, 너 지금 협박하는 거야? 협박이 아니에요. 경고예요. 도현도 일어섰어요. 그는 엄마보다 한 뼘 더 컸죠. 앞으로 한서윤 씨에게 금전 요구하면 공갈 혐의로 고소합니다. 집에 찾아오면 주거침입 협박하면 협박죄로 처리해요. 이 자식이. 엄마가 손을 들려는 순간 도연이 그 손목을 잡았어요. 힘은 세지 않았지만 단호했습니다. 폭행까지 하시려고요? 엄마는 손을 뿌리치며 뒷걸음질 쳤어요. 세진이 엄마를 부축했죠. 도연이 마지막 서류를 꺼냈어요. 접근금지 가처분 신청서예요. 서명만 하면 법원에 접수됩니다. 엄마의 입이 떡 벌어졌어요. 너희 진짜. 한서윤 씨는 이제 제 가족이에요. 제가 지킬 겁니다. 도연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엄마는 그를 노려보다가 서윤을 봤습니다. 서윤아, 정신 차려. 이 남자 말에 넘어가지 마. 서윤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녀는 엄마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저 이제 안 속아요.
엄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내가 잘 살면 내가 실패한 것 같잖아. 세진이 소리쳤어요. 그 말에 카페 안 사람들이 모두 돌아봤죠. 서유는 깨달았어요. 아, 이 사람들은 날 사랑한 게 아니라 이용한 거였구나. 서윤의 눈에서 마지막 미련이 떨어져 나갔어요. 엄마와 세진은 여전히 소리치고 있었지만 그 목소리가 점점 멀게 느껴졌습니다. 도연이 서윤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나가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야, 한서윤. 내가 어딜 가? 엄마가 소리쳤지만 서윤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도연이 카페 문을 열어줬고 서윤은 밖으로 나갔습니다. 햇살이 따스했어요. 거리는 시끄러웠고 사람들은 바빴죠. 서윤은 그 평범한 풍경 속에 서서 숨을 크게 들이마셨어요. 가슴이 뻥 뚫린 기분이었습니다. 도연이 옆에 섰어요. 그는 아무 말 없이 그녀 곁에 있어줬죠. 고마워요. 서윤이 작게 말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괜찮아요? 아니요. 괜찮지 않아요. 서윤은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이제 괜찮아질 것 같아요.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처음 보는 미소였죠. 그날 밤 옥탑방은 조용했어요. 서윤은 창가에 앉아 야경을 봤습니다. 도연은 거실 바닥에 앉아 노트북으로 뭔가를 작업하고 있었어요. 도연 씨, 서윤이 불렀어요. 도연이 고개를 들었죠. 네, 이제 뭐 하면 될까요? 도연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하고 싶은 거 하면 돼요. 하고 싶은 게 있어야죠. 서윤은 씁쓸하게 웃었어요. 도연이 노트북을 덮고 그녀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찾으면 돼요. 지금부터. 어떻게요? 천천히요. 도연이 창밖을 가리켰어요. 저기 보이는 편의점 가봤어요? 아니요. 내일 같이 가요. 아이스크림 사 먹어요. 서윤은 그 제안에 피식 웃음이 났어요. 아이스크림이요? 네. 시작은 작은 거부터예요. 도연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다시 창밖을 봤습니다. 불빛들이 반짝이고 있었어요. 며칠이 지났어요. 서윤은 회사에 사직서를 냈습니다. 12년 동안 전전했던 공장, 편의점, 식당. 이제는 그만둘 때가 됐죠. 동료들은 놀랐어요. 서윤아, 갑자기 왜? 새로 시작하려고요. 서윤은 웃으며 대답했어요. 동료는 어깨를 두드려줘서 2달이 흘렀어요. 옥탑방 창가에는 서윤이 키우는 작은 화분이 늘어나 있었습니다. 처음엔 하나였던 게 이제는 5개가 됐죠. 도연이 퇴근길에 하나씩 사다 주곤 했어요. 이건 뭐예요? 서윤이 물으면 도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로즈마리요. 키우기 쉽대요. 또 사왔어요? 그냥 지나가다가. 서윤은 웃음이 났어요. 도연은 늘 그냥이라고 했지만 그 그냥 속에는 마음이 담겨 있었죠. 요즘 서윤은 바빴어요. 회계 자격증 공부를 시작했거든요. 아침 9시부터 오후 5시까지 독서실에 앉아 교재를 펼쳤고 저녁엔 인터넷 강의를 들었죠. 힘들었지만 행복했어요. 이 고생은 누군가를 위한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한 거였으니까요. 어느 날 오후 독서실에서 나온 서윤은 휴대폰을 확인했어요. 낯선 번호에서 문자가 와 있었습니다. 언니, 나 세진이야. 만날 수 있을까? 서윤의 손이 멈췄어요. 그녀는 화면을 멍하니 바라봤죠. 2달 동안 엄마와 세진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접근 금지 가처분이 받아들여진 뒤로는 완전히 소식이 끊겼죠. 서윤은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도연 씨, 세진이한테 연락 왔어요. 만나고 싶어요?
도연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어요. 서윤은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모르겠어요. 근데 한 번쯤은 얘기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같이 갈게요. 혼자 가도 괜찮을 것 같아요. 서윤의 목소리는 단호했어요. 도연이 잠시 침묵했죠. 조심해요. 뭔가 이상하면 바로 전화하고요. 알았어요. 고마워요. 전화를 끊고 서윤은 세진에게 답장을 보냈어요. 내일 오후 3시 신림역 앞 공원에서. 다음 날 오후 3시 신림역 공원 벤치에 서윤이 앉아 있었어요. 가을 바람이 불어와 낙엽이 흩날렸죠. 서윤은 무릎 위에 손을 모으고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세진이 나타났어요. 그녀는 예전처럼 화려한 옷차림이 아니었습니다. 소박한 청바지에 후드티, 화장기 없는 얼굴이었죠. 세진은 서윤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어요. 왔네. 응. 둘 사이에 침묵이 흘렀어요. 바람 소리만 들렸죠. 세진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언니, 미안해. 서윤은 고개를 돌려 세진을 봤습니다. 세진의 눈가가 붉었어요. 뭐가? 다 미안해. 결혼식 대신 나가라고 한 것도, 돈 욕심 부린 것도.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서윤은 아무 말 없이 그녀를 바라봤죠. 나 엄마랑 헤어졌어. 뭐? 집 나왔어. 한 달 전에. 세진이 작게 웃었어요. 쓸쓸한 웃음이었죠. 엄마가 계속 언니 원망했거든. 돈 안 주는 나쁜 딸이라고. 근데 듣다 보니까 이상한 거야. 세진은 낙엽을 주었어요. 손가락으로 인맥을 따라가며 말을 이었습니다. 언니가 나쁜 게 아니라 우리가 나빴던 거더라. 서윤의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지금 어디서 살아? 고시원이야. 편의점 알바하면서. 힘들겠다. 응, 힘들어.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 내 힘으로 사는 거. 서윤은 세진의 손을 봤어요. 예전엔 매니큐어로 반짝이던 손톱이 이제는 짧게 잘려 있었죠. 언니, 나 정말 몰랐어. 세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언니가 얼마나 고생했는지, 나 때문에 얼마나 힘들었는지. 난 그냥 당연한 줄 알았어.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세진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미안해. 진짜 미안해. 서윤은 세진을 바라봤어요. 분노가 치밀어 오를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대신 안타까움이 밀려왔죠. 세진아. 응, 나도 미안해. 세진이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서윤을 봤죠. 내가 너한테 제대로 된 언니 못 됐어. 그냥 돈만 주고 말은 안 했으니까. 아니야, 언니 잘못 없어. 있어. 서윤이 고개를 저었어요. 나도 편했거든. 돈으로 해결하는 게. 대화하고 싸우고 이해시키는 것보다. 세진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우리, 이제라도 제대로 할 수 있을까? 모르겠어. 서윤이 솔직하게 대답했어요. 근데 시도는 해볼 수 있을 것 같아.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공원을 바라봤습니다. 바람이 불었고 낙엽이 흩날렸어요. 그날 저녁 서윤은 집으로 돌아왔어요. 도연이 거실에 앉아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서윤이 들어서자 그가 고개를 들었죠. 어땠어요? 괜찮았어요. 서윤은 도연 옆에 앉았어요. 그녀는 오늘 있었던 일을 천천히 이야기했습니다. 도연은 조용히 들어줬죠. 세진이 달라진 것 같아요. 그럴 거예요. 사람은 변하니까요. 도연의 말에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녀는 창밖을 봤습니다. 도연 씨. 네.
고마워요. 내 편이 돼줘서.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당연한 거예요. 서유는 그의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한 달 뒤 서유는 자격증 시험을 봤어요. 시험장에서 나올 때 다리가 후들거렸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최선을 다했으니까요. 결과는 2주 뒤에 나온다고 했어요. 서유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도연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시험 끝났어요. 수고했어요. 저녁 뭐 먹고 싶어요? 삼겹살. 알았어요. 집 앞에서 보자고요. 전화를 끊고 서유는 하늘을 올려다봤어요. 구름 사이로 햇살이 비쳤죠. 나 지금 행복한가? 서유는 스스로에게 물었어요. 그리고 곧 대답했습니다. 응, 행복해. 2주 뒤 합격 소식이 왔어요. 서유는 휴대폰 화면을 보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도연 씨, 붙었어요. 도연이 거실로 달려왔어요. 그는 서윤의 휴대폰을 확인하고 환하게 웃었죠. 축하해요. 고마워요. 서윤은 도연을 끌어안았어요. 도연은 잠시 놀랐지만 곧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따뜻했어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서 있었어요.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도연 씨, 네, 우리 진짜 부부 할래요? 서윤의 말에 도연이 움직임을 멈췄어요. 그는 서윤을 살짝 밀어내며 그녀를 봤습니다. 진심이에요? 네.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어요. 처음엔 계약이었지만 지금은 달라요. 도연 씨랑 같이 살고 싶어요. 도연의 눈빛이 흔들렸어요. 그는 서윤의 손을 꽉 잡았습니다. 저도요. 두 사람은 미소 지었어요. 창밖으로 햇살이 쏟아졌습니다. 그로부터 6개월 뒤, 서유는 작은 회계법인에 취직했어요. 신입이었지만 열심히 배웠죠. 동료들은 친절했고 상사는 공정했습니다. 퇴근길, 서유는 슈퍼에 들렀어요. 저녁장을 보기 위해서였죠. 카트를 밀며 야채 코너를 지나는데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어요. 언니. 돌아보니 세진이 있었어요. 그녀는 슈퍼 계산대 앞치마를 입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일해? 응. 한 달 됐어. 세진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서윤도 웃었습니다. 잘 지내? 응. 언니는? 나도. 두 사람은 짧게 대화를 나눴어요. 예전처럼 길지 않았지만 따뜻했죠. 주말에 밥 먹을래? 서윤이 제안했어요. 세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정말? 응. 도연 씨도 같이. 괜찮을까? 괜찮아. 도연 씨가 먼저 제안했어. 세진은 눈물이 글썽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마워, 언니. 주말 저녁 세 사람은 옥탑방에 모였어요. 도연이 직접 요리한 된장찌개와 제육볶음이 식탁에 올라왔죠. 세진은 조심스럽게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맛있어요. 천천히 드세요. 도연이 말했어요. 세진은 고개를 숙이며 밥을 먹었죠. 식사가 끝나고 세 사람은 거실에 앉아 차를 마셨어요. 세진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 엄마 얘기해도 돼요? 서유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엄마, 요즘 많이 힘들어 하세요. 혼자 사는데 외로운가 봐. 서유는 차를 홀짝였어요. 가슴 한편이 아팠지만 예전처럼 죄책감이 밀려오지는 않았습니다. 언니가 용서 안 해도 돼요. 근데 엄마도 사람이긴 해요. 세진의 말에 서유는 창밖을 봤어요. 알아. 나도 언젠가는 만날 수 있을 것 같아. 근데 지금은 아니야. 세진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거면 됐어. 언니가 행복하면. 그날 밤 세진이 돌아간 뒤
서윤과 도연은 나란히 창가에 앉았어요. 도시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도연 씨, 나 물어볼 게 있어요. 뭐예요? 왜 나한테 그렇게 잘해줘요? 도연은 잠시 침묵했어요. 그는 천천히 입을 열었습니다. 저도 옛날에 도망치고 싶었거든요. 무엇으로부터요? 가족이요. 도연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셨어요. 빚이 30억 넘게 쌓였죠. 저는 건설 현장에서 일하면서 갚았어요. 10년 걸렸어요. 서윤의 눈이 커졌어요. 그래서 30억을. 네. 제가 번 돈이에요. 다 갚고 나서 남은 돈. 도연이 미소 지었어요. 당신 보면서 생각했어요. 나랑 똑같다고. 도망치고 싶은데 못 도망치는 사람. 서윤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그래서 힘을 주고 싶었어요. 나는 못 받았던 거. 도연이 서윤의 손을 잡았어요. 당신은 자유로워야 한다고 생각했어요. 서윤은 눈물을 흘렸어요. 도연이 그녀를 안아줬습니다. 고마워요. 나 도연 씨 만나서 행복해요. 저도요. 두 사람은 한동안 그렇게 안고 있었어요. 창밖으로 별이 떴습니다. 1년 뒤, 서윤과 도연은 공원을 산책하고 있었어요. 봄바람이 불어와 벚꽃잎이 흩날렸죠. 여기서 사진 찍을래요? 도연이 제안했어요. 서윤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벚꽃나무 아래 섰고 도연이 셀카를 찍었어요. 사진 속 두 사람은 웃고 있었어요. 예쁘게 나왔네요. 서윤이 말했어요. 도연이 고개를 끄덕였죠. 당신이 예뻐서 그래요. 언제부터 그렇게 말 잘했어요? 서윤이 웃으며 물었어요. 도연도 웃었습니다. 당신 만나고부터요. 두 사람은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햇살이 따스했고 바람이 시원했죠. 서윤은 생각했어요. 이 순간이 영원했으면 좋겠다. 하지만